자, 지금 뭐 이적 시장이 한창 진행 중인데 바쁘게 움직이는 팀들도 있고, 사실 이제 뭐 이 리버풀처럼 굉장히 이제 조용하게 움직이는 팀들도 있는데, 네. 뭐 있겠죠. 물밑 작업 잘하고 있겠죠. 있어야죠. 네. 있어야. 아니 네. 없었어요? 있어요. 네, 있어야 됩니다, 진짜.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조용한 팀들도 있는데 오늘은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예상 외로 엄청난 이적 시장 행보를 보이고 있는 두 팀을 볼 겁니다. 네. 자, 첫 번째 웨스트햄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웨스트햄이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오피셜 중에 하나는 이제 감독. 그렇죠. 로페테기가 됐죠. 사실 원래도 웨스트햄이 스쿼드가 좋았어요. 제로드 보엠. 지난 시즌도 사실 영입을 좀 많이 했잖아요. 제어프도 합류를 했고. 아무래도 이제 기존 자원 그리고 이적 시장마다 이런 굵직한 영입들도 있었고 뎁스는 좀 얇을지언정 베스트 11을 딱 봤을 때 야, 이 팀 참 좋다. 재료들이 참 잘 갖춰져 있다. 문제는 쿠두스도 있었고 근데 문제는 그 재료들을 가지고 뻥축구를 했던 게 사실 데이비드 모이스 감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버무려서 좋은 음식을 만들었느냐? 사실 그렇게 보기 좀 힘들었고. 뭐 캐비어로 라면을 끓인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웨스트햄이 물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우승하고 너무 대단한 성과긴 하지만 한계가 있었다 정도로 좀 표현할 수 있겠고 로페테기는 그보다는 더 다채로운 축구를 할 거라서 좀 공격적인 축구를 할 거라서 기대가 되는데 이적 시장이 심상치가 않아요. 진짜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거. 자, 지금 리스트 쭉 보이시죠? 네. 이 선수들이 영입이 됐고 뭐 주로 볼 거는 아무래도 이제 펠크루크 이적에 굉장히 많은 팬들이 주목을 하셨고 맥스 킬먼을 또 울버햄튼에서 그러니까 적절한 금액을 주면서 이제 데려왔어요. 이거 울버햄튼 핵심입니다. 그리고 리즈 유나이티드의 서머빌 지난 시즌 최고였고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오른발 윙이 없어서 늘 그 이선을 꾸릴 때 애를 많이 먹었어요. 보엔도 왼발이고 저기 쿠두스도 왼발이고 코르네도 왼발이고 그래서 오른발 좀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아니면 오른발로 옵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라고 좀 그 갈증이 컸는데 서머빌을 데려오면서 그리고 어쨌든 챔피언십에서 검증이 된 자원이고 이 선수 프리미어리그도 이미 경험을 해봤어요. 비엘사 리즈 때 이제 경험을 했었고 그래서 좋은 영입이죠. 그리고 뭐 토디보 너무 좋고 토디보 유벤투스 갈 줄 알았는데 이걸 웨스트햄으로 채갔습니다. 귀도 로드리게스도 이제 FA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됐고 완비사카도 지금 뭐 이적이 이제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상 이제 거피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상 베스트 11을 제가 그냥 임의로 영입생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 센터백 다 바뀌죠. 킬먼, 토디보 싹 바뀌었고 오른쪽 풀백도 완비사카 바뀌고 귀도가 또 알바레스랑 같이 뜁니다. 이게 귀도 로드리게스도 그 베티스에서 보면은 수비는 되게 잘하는데 간혹 가다가 패스 배급이나 어떤 발밑 이런 게 조금 불안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에드슨 알바레스가 이제 또 맡아서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조합적으로 봤을 때 꽤 괜찮고 어쨌든 이제 감독이 바뀌었다. 로페테기 감독이 이제 꾸려가는 웨스트햄은 또 어떨지도 상당히 좀 기대가 많이 되죠. 여기에 오른발 잘 쓰는 윙 서머빌, 최전방에 필크루크. 안토니오도 물론 좋았지만 결정력이 아쉬웠는데 필크루크는 그냥 다르죠. 우리가 국정 출신인데. 그리고 지난 시즌에 봤잖아요. 이 도르트문트가 어떻게 보면 그 흔히 얘기하는 그 로이스의 라스트 댄스. 4강에서 그렇게까지 저는 도르트문트가 잘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또 결승 가가지고 물론 이제 우승은 레알 마드리드가 했지만 도르트문트의 여정은 너무 좋았고 그 과정 속에 필크루크의 역할이 굉장히 좋지 않았나.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즌에 대한 웨스트햄에 기대되는 요소를 좀 보면 저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번 이적 시장 최고의 팀은 웨스트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적 시장 아직 남아있지만 가장 보강으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팀은 이번 이적 시장의 주인공은 결국 웨스트햄이 아닌가.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베스트 11, 그러니까 직전감으로 뛸 수 있는 자원들이 보강이 많이 됐죠. 뭐 센터백 라인 다 바뀌었고 중원 에드슨 알바레스 파트너 구했고 이선에 어쨌든 오른발 또 윙어 구했죠. 톱 구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세 팀이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웨스트햄 자체가. 새 감독의 세 팀. 그리고 뎁스 보강도 완벽합니다. 유럽 대항전을 웨스트햄이 안 나가는 팀, 못 나가는 팀이잖아요. 근데 그걸 고려했을 때 아주 괜찮은 뎁스를 저는 완성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기존에 많이 뛰었던 선수들 안토니오, 제임스 워드 프라우즈, 뭐 소우책, 마브로파노스 이 선수들이 뭐 투박하고 결정력이 떨어지고 워드 프라우즈처럼 킥 이외에는 뭔가 웨스트햄에서는 좀 뭔가 애매했던 그런 자원들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 선수들이 뚜렷한 강점들이 있잖아요. 그때 서브로 기용이 돼서 새로운 옵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선수들인데 기존에 많이 뛰었던 선수들이거든요. 이 선수들이 새 선수들이 수혈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들에 대한 경쟁 내지는 새로운 옵션을 제공하는 조커 카드로 쓰일 수 있다.
이거 팀 경쟁력을 더 많이 올려주는 요인이고요. 마지막 어쨌든 스쿼드 자체가 두터워졌다는 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역시 필크루크 영입 효과. 네, 공격에 있어서 그리고 안토니오랑 어쨌든 또 경쟁 체제를 구축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있으니까 안토니오 제외하고는 이제 톱 자원. 그러니까 뭔가 해결해줄 만한 자원. 뭐 이제 스카마카가 있긴 했지만 뭐 어쨌든 나갔고. 아쉽게 마무리가 됐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잘 안 터졌죠. 그리고 데닝스는 그냥 말하지 않겠습니다. 빨리 나가야 될 선수이거든요. 웨스트햄에서는. 자, 근데 이제 뭐 그거에 반해서 이제 영입도 잘하고 있고 스쿼드상도 탄탄하지만 우려점이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여기 웨스트햄에 뛰는 왼쪽 풀백 에메르송은 에메르송 팔미엘입니다. 네, 첼시 출신. 이 선수가 첼시 때보다 웨스트햄에 가서 확실히 폼이 더 괜찮기는 해요. 근데 좀 더 봐야 돼요. 정말 이 선수가 더 풀 시즌을 웨스트햄 지금 스쿼드가 정말 빵빵해졌잖아요. 근데 왼쪽 풀백에 있는 이 에메르송 팔메리도 다른 동료들이 원하는 만큼의 지원을 한 시즌 동안 꾸준하게 해줄 수 있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 완비사카도 사실 굳이 따지면 공격력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좌우가 정말 만약에 정말 운이 나쁠 시에는 좌우 모두 공격이 좀 답답할 수 있다. 크리스웰이 옛날 같지 않거든요. 크리스웰은 지난 시즌 막판에만 잘했습니다. 초판 마찬가지로 옛날 같지 않습니다. 탈장 후유증 이후로는 계속 폼이 떨어지고 있어서 초파에도 이제 주전으로 부여하기엔 좀 애매한 상황인데 그래서 주전급을 어쨌든 영입을 하고 이 나머지 선수들을 이제 좀 경쟁시키는 구도로 아마 이제 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주전조에 있는 선수들도 만약에 다 안 터진다, 공격력이 애매하다. 그러면 좀 힘들지. 풀백 공격력이 그걸 안 받쳐진다는 건데 거기 때문에 공격이 이선 의존적이 되거나 조금 단조로워질 수 있는 우려점은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든 웨스트햄 지금 최고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는 팀. 뭐 초반에 조직력적인 문제 때문에 좀 헤맬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좀 올라올 수 있을 만한 팀이라고 볼 수 있고. 야, 아스톤 빌라는 이제 올 시즌 챔스에 갑니다. 챔스에 가는데 그 챔스에 가는 거에 좀 걸맞는 어쨌든 영입들을 좀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선수의 면면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양으로는 지금 꽤나 많은 자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핫한 선수들이 일단 많아요. 오나나랑 마트센. 뭐 가격적으로 봤을 때 제일 비싸게 주고 사온 선수들이니까. 특히 안드레 오나나가 제일 핫했죠. 뭐 웬만한 이적 시장 뭐 아스날도 그렇고 뭐 여러 팀들이 다 항상 오나나는 관심 있다는 얘기가 많았으니까. 마트센은 이제 지난 시즌 도르트문트 후반기 임대를 가서 되게 잘해준 첼시 때보다 훨씬 나았고. 그리고 이제 마트센도 그래서 빌라로 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필로진 선수는 헐시티에서 드리블러에 좋은 능력을 보여줬는데 다시 빌라로 돌아왔고 이외에는 이제 쭉 보면은 아처도 그렇고 뭐 일링 주니어도 그렇고 바레네치아도 그렇고 뎁스를 역시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어린 유망주들도 일부 있는 그리고 여기 이제 루턴 타운에서 로스 바클리도 바클리를 지금 에메리가 어떻게 쓰려고 하나도 좀 궁금하긴 하니까 뭐 주전 자원은 아니겠지만 진짜 뎁스 보강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머릿수도 많고 확실히 활발하게 이번 이적 시장을 좀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베스트 11 폭은 그러니까 그거예요. 영입은 여기도 많이 됐습니다. 다만 웨스트햄만큼 기존 자원들이 확 바뀌진 않아요. 왜냐면 기존 자원도 일단 좋은 선수들이 많았죠. 괜히 챔스 간 게 아니에요. 빌라는 지난 시즌 대성공입니다. 빌드업에 한해선 파우토레스 워낙 잘해줬고 왼쪽 풀백에 리카디뉴 워낙 전진 빨리 하는 선수고 지난 시즌도 잘했고요. 뭐 틸레망스, 맥긴, 뭐 지난 시즌 또 터졌던 베일리. 그 전까지는 속이 터졌는데 베일리가 드리블이 많이 터지긴 했어요. 그리고 와킨스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좀 최고의 공격수가 됐고 그래서 기대되는 요소는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디뉴의 그 침투 능력, 전진 능력 진짜 활발하고 좋았잖아요. 마트센은 근데 또 디뉴랑은 다른 스타일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빌드업을 잘하는 마트센을 쓸 수도 있고 디뉴를 또 이제 배치해서 오버래핑을 또 집중적으로 시킬 수 있고 아니면 혹시 마트센의 위치를 뭔가 포메이션상의 변형을 주어서 디뉴랑 같이 뛰는 그림도 아예 불가능하지 않거든요. 3선의 파트너로 만약에 저 마트센 선수를 둔다고 봤을 때 수비할 때는 뭐 그냥 같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마트센, 디뉴 그러면서 약간 애매해진 알렉스 모레노. 알렉스 모레노가 베티스 출신이죠. 그때는 거의 리그 베스트급으로 엄청 잘했었는데 빌라 오고 나서는 사실 그렇게 잘 풀린 케이스는 아니라서 지난 시즌 그 전반기쯤에 수술을 해서 그 후유증으로 한동안 경기를 못 나오기도 했고 그 기간 동안 디뉴가 너무 잘해서 자연스럽게 밀렸어요. 근데 지금 뭐 마트센, 디뉴 이미 왼쪽 풀백 숫자가 좀 많아져서 알렉스 모레노의 거치가 좀 어떨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챔스를 나가는 팀답게 뎁스를 강화해야죠. 뎁스 강화가 꽤 잘됐다는 점. 마지막 세 번째는 기존 전력. 그렇죠. 와킨스 너무 좋고 아까 얘기했었던 레온 벨리 이제 정말 믿을 수 있는 측면 자원들이 됐고 맥긴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모건 로저스, 뭐 틸레망스, 카마라 부상 돌아오고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리카디뉴 그 아무래도 이제
무사 디아비가 사우디로 갔어요. 그래도 그거는 사실 좀 아쉽긴 해. 그래서 베일리의 어깨가 많이 무거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잘할 거라고 믿어봐야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빌라의 우려점은 센터백 보강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이 빌라의 센터백들을 쭉 보잖아요. 파우 토레스, 빌드업은 참 잘하죠. 수비는 근데 솔직히 조금 불안할 때가 있었어요. 디에고 카를로스. 빌라에서는 세비야 때만큼 잘 안 풀렸어요. 로페테기 밑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맞다. 로페테기 밑에 또 제자로 카를로스가. 옛날에 있었지. 근데 그러기엔 왜냐면 세비야 때 제자이었으니까. 근데 그러기엔 웨스트햄도 센터백은 워낙 많이 보강을 했고 카를로스는 이 빌라에 와서 그때 그 첫 경기 뛰고 바로 아킬레스건 여기도 타이어되고. 부상 때문에 아예 장기로 빠진 그게 또 있어가지고 지금도 이미 그 카를로스는 이적설이 또 있더라고요. 빌라가 막 지키려고 필사적이진 않은 듯 보이고 타이런 밍스 마찬가지로 지난 시즌 장기 부상으로 빠졌던 데다가 기본적으로 이 선수도 수비가 좀 불안하죠. 거칠면서 불안한 면이 있어요. 콘사 또 마찬가지로 센터백으로 뛰자니 지난 시즌 애초에 오른쪽 백으로 많이 뛰었고 콘사도 중앙 수비를 봤을 때 기복이 좀 있는 편이라 지금 쭉 봤을 때 수비진이 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헤이르 트라이더 같은 맞아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선수들이 있는데 남은 이적 시장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센터백 보강을 서둘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덕현이 형이 말씀해 주셨지만 더글라스 루이스가 유벤투스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쨌든 지난 시즌 빌라에 있어서 꽤 좋은 자원이었으니까 그 점에 있어서 얘가 빠지면 이제 이 자리를 좀 어떤 식으로 메울 것이냐, 그러니까 전술적인 보완이 될 것이냐, 아니면 대체자가 될 것이냐 이 문제도 저는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리고 축구에서는 좀 여러 가지 명제가 있잖아요. 좀 이야기만 들어도 좀 불안하다는 것들. 예를 들어서 챔스 병행하는 에메리가 조금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서 떨어진다고 해서 유로파에 가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이제는 그게 단절됐어요. 아예 구조가.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병행은 애초에 선수들도 지금 팀 자체가 오랜만에 챔피언스리그에 뛰어들면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스날은 지난 시즌 그 징크스를 기분 좋게 깨버리긴 했어요. 저는 아스톤 빌라도 잘할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심지어 챔스 우승이 있는 클럽이잖아요. 예전으로 이제 돌아갔어요. 유러피안 컵 때 우승을 했었는데 그 이제 좀 그런 느낌이죠. 예전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에메리가 뭐 세비야나 뭐 이제 다른 클럽에서도 막 챔스 나가. 그다음 3위로 유로파 내려가 그러면 유로파도 우승하러 가는 거보다. 그럼 유로파 우승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챔스 병행을 했을 때 그런 변수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에메리가 비아레 할 때는 이제 챔스에서 또 상대가 언더독 입장에서 되게 높이까지 올라가면서도 저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그게 있어요. 이번 챔스 바뀌잖아요. 룰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그 변수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빌라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챔스에 나가는 그 연도수 자체가 워낙에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는 그 부담도 꽤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그런 변수들이 좀 있는 아스톤 빌라인데 그래도 좋은 팀을 구축을 했다. 우리가 웨스트햄이랑 이 아스톤 빌라를 살펴보면서 쭉 정리했을 때 기존 이제 상위권 팀들을 계속 위협하는 팀. 그리고 아스톤 빌라는 이미 기존 상위권 팀이 이미 뭐 4위 안에 들으면서 그 구도 자체를 깬 클럽이니까. 여기 이제 웨스트햄까지 올라오면서 더 상위권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은데 이 두 팀이 또 프리미어리그 순위권 경쟁에 어떤 또 영향을 좀 줄지, 영향을 줄지가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